네, 안녕하세요. 걷고 있는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입니다. 그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6월 29일이고요. 여러분들 연초에 세웠던 목표의 절반을 이루셨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영화님과 함께 저칭 LM에서 저칭 with MT 벤치 앤 챗봇 아레나라는 논문을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LLM이 답변 품질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답변 품질을 어떻게든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노력 중에 굉장히 초창기에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영환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LLM이랑 양자화학 쪽 공부하고 있는 오영아라고 합니다. 지금 인턴십을 이번 8월 달부터 다닐 예정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Judging LLM as a Judge with Empty Bench and Chatbot Arena라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논문은 비코나라는 모델을 만든 LMS 시스템 ORG에서 주도적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리고 챗봇 아레나라는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서 LLM의 답변을 평가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게 얼마나 사람과 유사한지를 알아본 파운데이션 기초가 됐던 논문입니다. 먼저 이 LLM에서 뭘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벤치마크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냐면은 클로즈드 엔드 퀘스천에 대해서 짧은 대답을 하고 그것에 평가를 하는 벤치마크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어떤 LLM의 답변이 그런 식으로 좀 짧고 좀 닫힌 질문에만 답변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LLM의 기본적인 능력은 이 논문에서 밝히기로 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knowledge and reasoning. 답변을 정말 논리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그런 갖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해서 그 분야를 넘나서 잘 답변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벤치마크는 이제 MLLU, Massive Multitask Language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쓰였던 그런 벤치마크였습니다. 또 다른 것은 Introduction Following입니다. 지시문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시문이 이렇게 내려지면은 그 지시문에 따라서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코딩을 하거나 좀 지시가 많은 텍스트를 작성을 하거나 혹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conversation ability. 어, 이거는 이제 얼마나 답변을 잘 하느냐. 정말 ChatGPT처럼 말 안 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사람이 대답을 하고 좀 강건하게 말을 하고 뭔가 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듯하게 하는 그런 어빌리티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하면 이런 것들이 이미 기존에 이제 벤치마크들이 왔지만 이것들은 사람의 어떤 선호도를 반영하지를 잘 못했고 그리고 이제 오픈 엔디드 퀘스천 혹은 이제 여러 번 멀티턴으로 가는 그런 인터랙션에서는 체크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이런 벤치마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모티베이션입니다. 또 네. 제일 중요하게 이제 사용되는 그 벤치가 이제 MT 벤치라고 합니다. MT 벤치는 80가지의 좀 높은 수준의 멀티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번 질문을 하고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여기 테이블에 보시면 약간 샘플이 있는데 한 8가지의 그 카테고리 중에서 총 3가지 정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라이팅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좀 더 브로드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지시를 넣어서 작성하는 건데요. 첫 번째 지금 예시를 보시면 하와이에 대한 하와이 여행에 대한 여행 블로그를 작성을 해달라. 그리고 어, 컬처? 문화적인 어떤 경험과 약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트랙션들을 이렇게 같이 넣어서 말해달라 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넣어서 답변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은 그 앞선 질문을 바탕으로, A로 시작하게끔 모든 문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식의 이제 멀티턴을 적용을 했던 것이죠. 요 MT 벤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그 벤치마크와 비교했어요. 어, 제대로 제가 다른 멀티 턴 퀘스천을 찾아본 건 없었지만, 일단 8가지 카테고리로 20개씩 넣어서, 그 각각의 겟을 넣어서, 첫 번째 질문은 되게 모두가 답변할 수 있게 하지만, 두 번째는 살짝 까다로운 느낌? 한 번 더, 약간 예를 들면 시험 문제 보면은 꼬리 문제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한 1점 주다가, 두 번째는 한 2, 3점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좀 문제를 만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영화님이 길게 답변한 내용이 이미 여기 답변이 나와 있죠. 그 MT 벤치의 핵심은 멀티턴 컨버세이션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싱글턴 한 번 묻고 한 번 답하는 거는 그동안 많이 QA라는 이름으로 많이 해왔는데 이 사실은 그것들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는 이미 너무 다 잘한다고 하고 그럼 LLM이 멀티턴 그러니까 연속적인 대화 맥락을 따라가면서 잘 답변할 수 있는가 능력을 측정하는 게 이 벤치마크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그 안에서 인스트럭션 팔로잉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하는가를 또 측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미 여기 잘 나와 있죠. 두 개가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벤치마크를 보실 때 이 MT 벤치의 점수가 높다고 하면 아 얘는 연속 대화를 잘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그거를 8가지 카테고리에서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래서 요거를 보는 능력은 그 이제 맥락 파악과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을 보는 측면이고 요거는 논리지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약간 두 가지가 다르긴 한데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MT 벤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MT 벤치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프리퍼런스, 이게 정말 대답을 잘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음, 이 페이지를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달에 이제 한 달 정도 올려놔서 음, 사람들의 그 대답을 받았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쯤에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돼서 음, 더 많은 데이터들과 최신으로 업데이트 됐는데 일단 이 논문이 올라갔을 때에 2023년도 버전의 어떤 답변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구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레나라는 그 그라디오로 만들었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챗을 이제 치면 이게 결과가 나옵니다. 채팅 그 프롬프트 치는 거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제가 처음에 쳤던 그 프롬프트는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한번 제가 던져봤어요. 네, 그래서 모델 A랑 B가 지금 살짝 안 보시겠지만, 이런 네, 식으로 대답을 해봤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음, 좀 더 자세하게 그냥 더 아래 길긴 한데 제가 그냥 밑부분만 좀 따라와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혹시 A랑 B 지금 왼쪽과 오른쪽 중에 네. 어느 게 좀 더 좋거나 혹은 뭐 비슷하거나 둘 다 답변이 아, 아니거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밌네요. 이거 채팅창에 남겨줄 수 있나요? 네, 혹시 네. 저희도 어차피 아레나고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네, 이따 얘기 안 하고 네, 여러분 저도 일단 답변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세스가 달라지지만 여기 호 그냥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채팅창에 그냥 A, B 이렇게 쳐주세요. 자기 이쪽이 A예요. 네, 이쪽이 왼쪽 그 아키텍처 패턴스 블루프린트가 A입니다. 여기 B. 네, 아직까지 반응이 없네요. 네, A 감사합니다. B 아 거의 좀 비슷한데요. 타이 비슷하네요. 그 혹시 A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왜 A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잠깐 뭐 채팅으로 쳐주셔도 좋고 뭐 잠깐 말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네요. 아무나 라고 하면은 네 혹시 네 그 답변 잘 못하셔도 제가 편집해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네 혹시 지원님 저희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혹시 아, 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그 혹시 A라고 답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진하게 표시되어서 알아보기 좋습니다. 이런 거 요거 이게 아웃라인이 잘 이렇게 보이기 좋게 되어서 네 그랬다. 네 B라고 답변하신 분들 중에
그러면 제가 그냥 또 찝어서 제이님은 왜 B라고 하신 거예요? 아, 왼쪽에는 저 Y Use Architecture Patterns가 나와서 음, 그냥 저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나오는 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걸러서 봐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B 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뭔가 분립 형식으로 나와서 뭔가 그 스트럭처가 있는 그림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B는 그죠? 네, 네. 그 네, 성우님이 A가 B보다 약했죠 표현합니다. 이건 어떤 음, 인가요, 성우님?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냥 A가 하나, 두 명이고요. B가 네 분이에요. 네, 네. 이렇게 뭐 어쨌든 저희는 하는데 저는 눈으로 딱 봤을 때는 A였어요. 근데 열심히 보니까 B인 것 같아요. 저는 B. 영환님 음.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는 A를 고를까 하다가 뒤로 쭉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하나를 골라서 음, 제공을 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쓱 봤을 땐 A였어요. 그래서 네, 쉽게 하려고 일단 A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보니까 B네요. 네, 네. 음흠. 그러면은 원래 하시고 싶었던 얘기를 해보시죠, 한번 이제. 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네 개가 나와요. A가 좋았다, B가 좋았다, 뭐 둘이 비슷했다, 둘 다 나빴다. 그렇게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 넥스트 라운드 혹은 이제는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혹은 다시 한 번 더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라디오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를 하고 음, 또한 이제 리더보드에 어떤 그 상금도 만들어놔서 아마 지금은 한 번 더 논문을 낼 정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퍼드 지금 아레나 논문 아마 업데이트해서 나왔을걸요? 네네 제가 알기론. 네. 최근에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챗봇 아내라고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논문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챗봇 아레나가 구성이 되어 음, 있었다입니다. 그럼 다음 번 넘어갈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제가 이제 선택을 하고 나면 알려줘요. 처음 게 이제 gem마였고 두 번째 게 음, 클로드 3.5 소넷이었습니다. 이게 네. 최근에 제가 한 거라 아마 그때 업데이트 된 거랑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또 모델에 저희가 약간 보면서 모델 이름에 답변에 어떤 평가를 하지 않도록 일단은 선택을 한 후에 모델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거는 약간 바이어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았습니다. 음, 네, 이건 제가 오늘 한 거라 최근에요. 최근에 했던 거라. 네. 전 정말 최신이네요. 20일이면. 음. 그다음에 전에 A를 배렸고 네. 그래서 LLM에서 저지가 이제 세 가지 타입의 어떤 평가를 내렸어요. 첫 번째가 페어라이즈, 두 번째가 싱글 앤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퍼런스 가이드 그레이딩인데, 그냥 페어라이즈 영환이 컴패리전은, 잠깐 죄송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챗봇 아레나라는 거는 네, 정리를 하면은 음, 어떤 특정 벤치마크라기보다는 그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벤치마크를 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MT 벤치는 벤치마크였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그러면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이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챗봇 아레나라는 그런 벤치마크가 또 따로 있는 건지 그런 아, 것들이 조금 궁금하네요. 챗봇 아레나는, 음, 일단은, 이거는 사람이 저희가 평가를 하는 그 휴먼 프리퍼스를 입력하는 어떤 창구였고, 음, 이거를 이제 뒤에 가면은 GPT나 클로드가 음, 다른 모델들이 생성한 걸 내서 알아서 이제 GPT가 A가 좋다, B가 좋다, 왜냐 하면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래 나가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은 사람 인프런스를 저희가 하는 페이지였고요. 요게 그러면 점수화가 되는 거죠, 이것도. 네네, 점수화가 되고 이것마저도 벤치마크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챗봇 아레나 또한 또 하나의 벤치마크고 네, 요약을 하자면 한 명의 유저가 두 익명의 모델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팅을 하는 방식이 챗봇 아레나고, 네, 그 질문은 유저가 입력하는 거죠. 유저가 그러니까 프리디파인드가 아니고 그냥 유저가 입력한 질문에 대해서 랜덤한 질문을 입력해서 그거를
두 개의 모델이 알아서 답변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팅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 같고, 요거는 그러면 멀티턴은 아니고 싱글턴. 네, 지금은 싱글턴이고요. 그, 예. 어, 여기 보면, 네, 여기 지금 이 사람의 인퍼런스를 사람 프리퍼런스를 측정할 때는 딱히 멀티턴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또다시 이제 자기네들끼리 돌릴 때는 멀티턴 질문을 던지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 MT 벤치마크에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 평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어떤 것이 더 좋았는지 그리고 비슷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답변하는 말하고 이제 근거를 답변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었고 음, 그다음에는 이제 싱글 앤서를 한번 1점부터 10점까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게 하는 음, 그런 것도 이제 저지되는 어떤 LLM이 평가를 할 때, 이건 1점부터 10점 중에 뭐 5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 설명해주고, 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학 문제나 어떤 논리적인 어떤 문제를 풀 때, 저희가 이게 단계별로 하라라는 그런 말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라고 저희가 내잖아요. 이제 그때, 이런 그 어떤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 음. 를 얼마나 잘 참조를 해서 그 평가를 했는지도 이제 검사를 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그 분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LLM 답변의 모든 평가 포맷이 요거를 따르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요 세 개. 그래서 그러면 A를 해야 뭐 pairwise comparison 해야 되냐, single answer grading 해야 되냐, 뭐 reference guided grading을 해야 되냐, 뭐 요거를 질문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음, 근데 결론은 정답은 다 해야 된다가 정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영화님한테 물어보면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뭐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평가예요. 그죠? 위에 거는 상대평가. 이건 뭘까요? 이건 절대평가죠. 이거는 모범 답안을 주고 그거에 대한 음, 비교이기 때문에 상대평가인데 그거에 대한 상대가 정해져 있는 거. 정해져 있는 케이스. 그죠? 음. 상대평가인데 상대가 정해져 있다니까 사실 절대평가죠. 그러면 영화님 같으면은 세 개 중에서 뭘 먼저 가장 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LLM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 영화님이 과외를 하는 학생한테 시험을 봤어요. 음. 그러면 어떤 시험부터 먼저 봐야 이 학생의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뭔가 절대평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음, 사실상 LLM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일 낫다는 거? 이것 중에서 제일 음. 낫다라는 항상 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약간 1번 먼저 할 것 같긴 합니다. 1번요. 네, 그것도 그렇네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 어, 왜냐하면은 이 절대평가에서 우리가 항상 보는 거는 이 LLM 혹은 이 LLM이라고 할게요. LLM이 우리가 만 그 우리가 그 상정한 우리가 스펙으로 잡은 그런 요건들을 잘 달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무조건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누구보다 얼마나 잘하냐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얘가 우리가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면 그 우리의 의도라는 거를 이제 에스펙트로 주고 평가 기준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하고 절대평가를 할 때도 모범 답안을 주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와 하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주지 않고도 얘가 잘 하는지를 보는 게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요건을 이 모델이 갖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모델을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평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업데이트되는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절대 요건은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의 기준은 다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둘 중에 뭐가 낫냐를 보기 위해서는 그때부터는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음, 이해하셨나요? 음, 그래서 이 예를 들면 A라는 모델이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B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 다음에 C라는 모델이 나왔어요. 그럼 A는 처음에 요거를 빡세게 해요. 그래서 80점이 넘었어요. 그리고 B도 해가지고 전체평가 90점이 넘었어요. 근데 90점이 넘은 후부터는 점수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보통. 그때부터는 B와 C를 이제 상대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절대평가 B가 90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C는 91점일지도 몰라요, 절대평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 절대적으로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B보단 좋다를 보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 변별력이 절대평가로는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이런 걸 열심히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그 우리나라 교육 평가 제도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 많이 했고 결국 둘 다 해야 된다. 네. 가 이제 현재 저의 결론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영화님 어떻게 보세요? 오, 아까 이제 교육과정이랑 같이 엮여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절대평가를 하고, 상대평가하는 그 방법이 발전하긴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말은 음. 이런 그 가이드를 되게 잘 짜야 된다는 소리기도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절대평가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절대평가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평가 기준을 잘 만드는 것. 특히 이 평가 기준을 또 사람의 관점에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LLM이 아니죠. 그렇죠. LLM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거를 하는 것도 이게 앞으로 저희 그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사실 A/B 테스트, 이 상대평가는 A/B 테스트를 주로 하는데 A/B 음, 테스트 만들기 쉬워요. 그냥 얘가 좋아, B가 좋아, A가 좋아, B가 좋아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논의를 앞으로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준들은 이제 측정이 가능하고 또 설명이 가능한 어떤 그 평가가 되게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쓸만하다. 그리고 이런 저지가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항목이다라고 이 논문이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있는 건 예시인데요. 갖고 와봤는데 그래서 이제 GPT-4가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이게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면은 이제 왜 그 앤서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좋고 나쁘다. 뭐 A는 이래서 좋고 뭐 B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네. 계속 평가가 일어나고 그걸 이제 사람이 다시 보면서 아 정말 내가 평가를 잘했네 못했네도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약간 좀 더 화이트박스 개념에 가깝게 평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엔 그래서 제가 한번 뒤에 이제 어펜딕스에 있는 이분들이 썼던 프롬프트를 갖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음,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역할을 부여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레퍼런스 참조했던 거기 때문에 분홍 색깔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이 레퍼런스를 참조해서 A랑 B를 평가하라. 라는 소리였고, 이제 중요하게 이게 제가 뒤에 있는 거 좀 앞에 당겨오긴 했지만, 네. 이 평가를 할 때 있어서의 리미테이션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이분들이 평가를 하면서 발견했던 그 리미테이션들을 물론 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프롬프트 안에서 해결해 보고서 했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포지션 바이어스, 이제 그 답변의 길이, 그리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GPT-4가 만든 대답을 GPT-4가 평가할 때 더 높은 점수를 준다. 이런 네. 것들을 좀 발견했었어가지고 네. 일단 뒤에 가서 자세하게 어떻게 자신들이 그거를 좀 누리려고 했는지를 평가를 할 방법 알려드리지만 일단 이렇게 프롬프트에 모든 그 이분들이 사용했던 프롬프트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세 문장이거든요. 이 분홍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그래서 네네. 미리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약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LLM이 LLM을 평가할 때 네, 생길 수 있는 맞습니다. 바이어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논문이 나온 시점이 1년 전이거든요. 거의 맞나요? 1년 전쯤? 네, 2013년 네.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본이 되게 좋아져서 그때에 비해서 또 이런 바이어스들이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여기서 찝었던 요 몇 가지 바이어스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LLM 평가 프롬프팅을 할 때 꼭 그런 것들을 미티게이션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가님이 소개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한번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한번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는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 포지션 죄송해요. 제가 뭔가 페이지 하나를 누락한 것 같은데 이제 포지션 바이어스는 그 A A와 B 그 순서에 따라서 음. 선호도가 달라진다는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건 네네. 네, 여기 이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음. 어시스턴트가 근데 이제 같은 거를 똑같이 넣는데 만약에 제가 GPT 뭐 3.5를 A로 두고 클로드를 이제 B로 넣었을 때 답변을 처음에는 갑자기 이제 A로 뒀던 3.5를 이렇게 손을 들어주다가 이 순서를 바꿔서 다시 클로드를 넣고 A에 넣고 3.5를 이제 B에 넣었을 때 갑자기 다시 이제 클로드 A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시스트 A로 나왔던 앞 순서에 있었던 A의 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거를 먼저 얘네가 이제 A냐 B냐에 따라서 답변이 좀 똑같은데 이것만 바꿨을 뿐인데 모델이 이제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음. 답변에 그 손을 들어주는 게 달라졌다는 그 바이어스. 요거는 그러면은 페어와이즈 컴패리슨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상대 어, 평가에만 해당되는 거냐는 거죠. 일단 이분들이 찾아봤고 어떤 그 실험했을 때는 멀티턴에서도 그렇게 했는지는 그거 네, 이그zem플을 좀 주셨는데 딱히 네 페어와이즈에서만 음.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마도 그 말씀하신 맥락에서는 뭐 A의 예시가 먼저 나왔을 때와 B의 예시가 먼저 나왔을 때 평가의 결과가 달라진다. 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페어와이즈 컴패리슨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맥락적으로. 음.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 탁자를 준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perversity인데 음. 이거는 LLM이 뭔가 좀 더 긴 답변 혹은 그렇게 좀 거창한 네. 답변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그 생물학의 그 도그마에 대해서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이렇게 A랑 B가 했는데 이제 보시면 이 1번이랑 2번이 이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음.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이스를 음. 1번에도 말하고 2번에도 말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뒤에 B랑 얘기해 보면은 그래서 얘네는 3, 4번도 물론 트랜스크립션이랑 트랜슬렉션 했고 음. B에도 트랜스크립션이랑 트랜슬렉션 했는데 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뭔가 반복되는 그런 문장이 있고 음. 뭔가 그냥 첨가된 것만 같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이제 B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음. 이런 거가 있어서 A의 음. 손을 들어주는 그런 편향이 있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만약에 그 반복적인 표현이 없다면 길게 그러면 네 길게 얘기한 게 잘 좋나요? 어때요? 그건 영화님 개인적으로는 반복적인 표현이 없다면 그래도 반복적인 내용이 없다면 A가 좋냐 B가 좋냐요? 반복적인 표현이 없다면 길게 대답하는 게 좋냐?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게 대답하는 게 좋냐? 그것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 정말 다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짧은 게 좋죠. 근데 네, 평가할 때는 네. 긴 게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명확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 평가에서는 길게 답변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평가 기준을 LLM으로 뭔가를 평가할 때는 그 평가 기준을 굉장히 콘크리트하고 솔리드하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 논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네. 이거는 길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길게 말해서 좋았다. 짧게 말해야 되는데 짧게 말해서 좋았다라는 네. 거에 대한 건 없었고, 네. 이제 길게 이런 이제 본인들이 찾았던 이 빨간 색깔 예시를 들면서 음, 아,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 음. 우리는 좀 더 짧은 걸 좀 더 선택해야 된다라고. 작가가 그러면은 좀 짧은 걸 선호하는 어떤 거를 내포를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그 LLM 자체가 LLM 이발리에이터 자체가 일반적으로 길게 답변하는 답변을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게 이 버버시티 바이어스예요. 그러니까 랭스가 긴 애들을 일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준다는 건데 어, 그런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그젠플에서 반박을 하고자 하는 거는 항상 랭스가 긴 게 좋은 답변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유로서 랭스가 긴 답변 안에는 뭐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하나의 카운터 이그젠플로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만약에 그런 반복적인 얘기나 불필요한 그런 내용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답변이 긴 게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답변이 짧은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맥락적으로 다른 것들이고 그거는 그때그때 어떤 것을 평가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명확하게 평가 기준으로서 줘야 된다. 음.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고 할 수 없고 그냥 그거는 그 평가에 따라서 다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시대에서는 이 LLM 이발리에이터는 길게 쓰면 무조건 점수를 좋다고 하는 편향이 있었다.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논문에 그런 얘기가 없었던 이유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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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런 몇 가지 실험을 하고 평가를 해봤을 때 음, 다른 저지먼트로 줄 수 있었던 3.5나 클로드에 비해서 음, GPT-4가 아까 위에 있는 그런 예시들에서는 이제 똑같은 답변인데 그런 이상한 이제 두 문장이 더 들어감으로써 A를 선호를 했었고, 근데 이제 토포는 좀 더 이제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확실하게 답변을 더 평가를 했다. 그래서 3.5랑 이제 클로드는 아까 다시 이제 A, 그러니까 똑같은 그거 빨간 색깔을 제외하면은 나머지가 되게 다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 빨간 색깔 그 문장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A를 더 높게 평가를 했는데 음, 이제 GPT-4만이 유일하게 이제 B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B가 이런 그런 repetitive list attack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지만 좀 길게 되면서 더 좋아지는 그런 어택에 좀 더 강건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음.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GPT-4에서는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저게 이제 반복적인 표현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아마 그거는 이제 GPT-4의 학습set 자체가 굉장히 잘 정제됐다. 음.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마지막 그럼 세 번째가 셀프 이네스먼트 바이어스랑 리미티드 리저닝 어빌리티인데요. 음, 그러니까 저희도 잘 알다시피 뭔가 이번에 제가 GPT-4가 저지먼트라면은 GPT-4가 대답했던 거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혹은 이제 클로드가 이제 저지먼트면은 클로드가 생성한 어떤 답변에 더 많은 그 위닝 포인트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GPT는 한 10%더 높았고 클로드는 25%더 높았고 음. 혹은 이제 GPT-4면은 GPT 3.5 같이 약간 GPT 계열 본인들과 약간 비슷한 이름의 계열들에 좀 더 높은 점수를 뭐 주는 경향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도 그리고 네. 그런가 뭐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쓴 글을 남이 쓴 글보다 내가 평가할 때 더 좋은 점수를 준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윈 레이트를 좀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이제 그 리미테이션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좀 리즈닝 어빌리티가 좀 낮다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퀘스천 이렇게 있고 음, 1, 2, 3번의 어떤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지켜가면서 어 만약에 이제 1번이랑 2번이 뭐 true이면 이거 제가 완전 논리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A랑 B라는 그게 false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일단은 A랑 B라는 그 모델이. 네. 실, 근데 음, 사실 얘네가 true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거짓 문제에서 음, true인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음, 그래서 처음에 나 GPT-4가 채점할 때는 어 A랑 B의 답변이 맞다.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얘네가 이제 뭐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사실 이거를 좀 퀘스천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좀 따로따로 물어보게 된다면 네네. 네, 이거 결과를 이제 true라고 주면서 음, 대답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리저닝 프로그램에서도 좀 그러니까 이게 얘네 둘이 그러니까 답변을 A랑 B가 답변을 이렇게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오답 말해도 저지먼트는 정답을 말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다. 네,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네 가지의 어떤 리미테이션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처음에는 이제 스와이핑 포지션을 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A랑 B의 위치를 바꿔봐서 똑같이 이제 질문했을 때 음, 이렇게 그 컨스턴시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한번 하나 뭐 GPT-4만 무조건 다 A로 넣고 뭐 클로즈는 B로 두는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자리를 바꿔가면서 네. 측정을 하려고 했었었고 음, 그 다음엔 이제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들을 체인 오브 사우트랑 음, 리퍼런스 가이딩을 그 아까 좀 약했었던 그런 수학 문제나 그 논리 문제를 풀어내는데 네네.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서 좀 개선을 시켰다. 이고 난 파인 튜닝을 좀 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포지션 바이어스랑 그 랜서 오브 리스폰스 그리고 이제 좀 네, 특정 모델을 좋아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좀 누르려고 이런 식의 좀 방법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포지션 바이어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좀 중화가 될 것 같고요. 체인 오브 소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나 요거는 그 평가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GPT-4가 같은 굉장히 그 당대 최고의 모델로 COT를 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 리즈닝 패스가 굉장히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평가 모델이 스몰 LLM이나 그런 되게 작은 모델인 경우에는 전 COT 방법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기범님 질문에 답을 하고 가자면 기범님 질문은 같은 GPT-4 버전라도 버전이 달라 더 좋은 점수를 주는지 궁금하네요. 이 질문 주셨는데 그 엄밀히 말하면은 그 GPT-4도 버전이 다르면 다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그냥 GPT-4인 거지 안에 내부의 체크포인트는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모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버전이 다르면은 여기서 우려하는 그런 뭐 셀프 인핸스먼스 바이어스 같은 그런 것들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네,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가볼까요? 네. 그래서 그냥 이 테이블은 그냥 했을 때보다는 COT나 레퍼런스를 좀 넣어서 얘네가 답변을 이렇게 저지하게 되면은 그런 실패율, 그러니까 잘못 어, 그 판단할 확률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근데 레퍼런스를 준다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원샷을 네, 주는 필샷. 네, 원샷을 주는 거와 똑같아서 이 그 레퍼런스가 뭐냐가 되게 중요해져요. 음, 레퍼런스가 뭐냐가 되게 중요해져서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레퍼런스를 정말 잘 맞을 자신이 없으면 레퍼런스를 주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음, 근데 이런 경우에 레퍼런스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어떤 평가 기준을 데피니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겠는 거예요. 어. 그럴 때는 레퍼런스를 몇 개를 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부탁할 때 정말 그 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정의가 된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인스트럭션을 그 명세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슷한 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뭐 미용실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런 스타일로 해주세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퍼런스 쓴다는 건. 그래서 음, 다음은 아마 experiment. 이제 평가와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지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 MT 벤치 데이터셋에서 이제 답변으로 사용했던 모델은 GPT-4랑 3.5, 클라우드 1 버전, 비쿠나 13B, 알파카 13B, 그리고 라마 13B 총 6가지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MT벤치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LLM 저지로는 GPT-4랑 3.5 그리고 클라우드를 썼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LLM 저지였다면 사람의 그 프리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58명의 이제 엑스퍼트 레벨 휴먼 라벨러 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돈을 주고 음, 나름 이제 인건비를 주고 한번 평가를 해보게 했고 네, 그리고 적당히 이제 교육을 받은 모슬리 이제 대학원생이죠. 들이 네,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20개 랜덤한 멀티턴 퀘스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리고 총 3,000개 보트를 해서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투표를. 그리고 이제 챗봇 아레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랜덤하게 3,000개의 싱글턴 투표를 돌렸고, 이제 3만 표 정도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졌다고 하는데, 그 말은 이제 3천, 대략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2,114개의 유니크한 IP니까 대략 2,100명 정도가 이제 3만 번의 투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델이랑 그 챗봇이랑 MT벤치에 있는 모델이랑 이렇게 같은 것도 있고 좀 더 추가된 것도 있긴 합니다. 음, 만 일단 GPT-4랑 3.5, 클라우드, 비쿠나 그리고 음, 알파카, 라마는 이제 같이 위에서 조사했습니다. 네, 결과를 먼저 보면은 그 이제 첫 번째 턴과 두 번째 턴에 대해서의 그 선호도 얼마나 이제 동의를 하느냐라는 거를 평가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지금 음. 제가 나와 있는 이 S라는 것이 투 S1의 셋업이 있고 S2의 셋업이 있는데 S1은 그러니까 동점을 안 주는 거예요. 음. 무조건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동점, 물 제외. 네, 을 제외. S1은 모두 포함. 모두 에- 네, 네네. 논타이도 있군요. 네. 네. S1은 모두 포함, S2는 이렇게 동점 제외. 노, 해서 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S1은 모두 포함. S2는 논타임만 포함. 그러니까 동점 제외. 이렇게. 동점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런 식으로 했고 R은 뭔가요? R 33%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R은 그 요거. 각각 이게 저도 이게 제가 해석을 잘 못했었는데 음, the top value in each cells in the is the agreement. 음. 아, 죄송해요. 아닌 게 아니구나. Two random judges under each setup denoted as R. 네, 이게 해석을 못하겠어가지고 사실 못 넣었는데 이겁니다. 랜덤 저지 어그리먼트. 네. 이거는 이제 랜덤하게 저지했을 때 저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랜덤하게 그냥 판단하면 저 정도가 나온다. 네.
랜덤하게 하면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것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첫 번째 턴이랑 두 번째 턴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제 GPT가 제일 사람들의 선호도도 많이 받고 음. 이제 그 저지먼트의 선호도도 좀 높게 받았던 확실히 좋은 모델. 요거는 페어와이즈 컴패리슨이죠. 상대평가. 그죠? 요거는 싱글 그레이딩, 싱글 앤서 그러니까 그레이딩입니다. 절대평가. 절대평가. 요건 휴먼 평가. 네. 휴먼 평가는 뭐예요? 절대예요, 상대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찾아봤던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요, 요거는 같은 거를, 그러니까 요건 지금 그 어그리먼트 레이트를 보려고 하는 표예요. 그래서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요거랑 같은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각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이 상대평가의 결과와 절대평가의 결과, 요거의 어그리먼트 레이트가 70%라는 거죠. 맞을까요? 네, 저 그렇게 일단은 해석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상대평가의 어그리먼트와 사람이 평가한 거의 어그리먼트가 66%라는 건데, 제가 사람이 평가한 걸 어떻게 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거 혹시 잠깐 봐주실 수 있나요? 사람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람 평가. 사람은 어떻게 평가했나요? 논문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서. 네. 이게 지금 그 테이블 음, 여기 안에서 이제 각각의 그 이름들이 나왔었는데 네. 휴먼에 대한 얘기가 휴먼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일단 이거 봅시다. Single answer grading is converted into pairwise comparison error for calculating agreement. 그러니까 어, 절대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점수를 기반으로 상대 평가로 어, 컨버트를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 두 개의 어그리먼트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정컨대 그 휴먼도 상대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 내용이 음, 어딘가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고요. 어, 아, 그래서 이 어그리먼트 레이트는 상대 평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측정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A가 좋다, B가 좋다 이걸로 측정하는 거고, 이 절대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상대 평가로 점수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아마도 휴먼은 상대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그리먼트 레이트를 각각을 본 거죠. 그럼 절대 평가를 해가지고 A가 좋아, B가 좋아 요거를 한 거와 그냥 상대 평가를 한 거의 어그리먼트 레이트가 대략적으로 70점. 그리고 그거와 사람 기계가 상대 평가한 거와 사람이 상대 평가한 거의 어그리먼트 레이트가 대략적으로 66점. 66%. 그죠? 이건 모두 포함인 경우. 그리고 만약에 타이를 제외하면은 거의 어그리먼트 레이트가 97에서 그 이거는 97이고 사람이랑 했을 때 85죠. 사실 사람이랑 했을 때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타이만 봤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 S2에서는 그죠? 그러면 타이는 보통 어떤 경우예요? 되게 망설여지는 경우잖아요. 잘 모르겠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경우를 빼고는 어그리먼트 레이트는 굉장히 높아지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은 보통 이제 사람의 기호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애매한 영역에서 자기의 기호가 나타나지 명확한 케이스에서는 그런 게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S2에서 이게 높게 나는 건 너무 명확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66%라는 것이 혹은 논타임만 포함하는 경우에 85%라는 것이 과연 그 높은 어그리먼트 숫자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모델이 평가한 것과 사람이 평가하는 거의 동의율이 어, 논타이만 보면 85%, 타이까지 포함해서 보면 66%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66%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휴먼을 보면 돼요. 음, 휴먼의 동의율이 63%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도 다 다르다는 거죠. 아까 우리 해봤잖아요. A가 좋냐, B가 좋냐. 6대 2가 나왔어요. 그렇죠? 어그리먼트 레이트가 높다고 할 수 없겠죠. 이 60% 비슷한 것 같은데. 어그리먼트 레이트가 우리 그때 8명이니까 6명이 B라고 했으니까 어그리먼트 레이트가 거의 75%인 건데. 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실험을 한 이유는 얼마만큼 우리가 LLM 이발리에이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신뢰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를 보기 위해서 모델이 평가한 것과 그걸 똑같이 사람이 평가를 한 거와 비교를 해가지고 이 동의율을 본 거고 근데 동의율이 66%가 나왔네? 그러면 그 동의율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걸 모르니까 그걸 또 비교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의 평가의 동의율을 같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63%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이 정도 동의밖에 안 되는데 모델과 사람이 이 정도 동의했다는 거는 합리적인 숫자 아닌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정리가 됐을까요? 음. 뭐 S2와 S1은 이제 나눠서 본 거는 애매한 경우를 뺀 거가 S2고 그 경우에는 일치율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근데 보시면은 그런 경우에도 사람 사이의 일치율과 또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만한 거는 상대 평가에 대한 일치율과 절대 평가에 대한 일치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음, 음.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퍼스트 턴과 세컨드 턴도 좀 볼까요, 같이? 이건 어때요? 비슷한 양상은 비슷해 보이는데, 네. 세컨드 턴에서 조금 아, 거의 비슷하네요. 뭐 논문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세컨드 턴에 대해서? 크게 막 언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넘어가실까요? 네. 네, 요거는 MT 벤치 얘기였고, 다음은 챗봇 아레나를 볼까요? 네. 그 다음엔 이제 챗봇 아레나에 대한 어그리먼트를 비교를 했는데요. 음. 잠깐만요. 혹시 보이시나요? 아, 이제 PPT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챗봇 아레나도 이제 비슷한 네, 지표들로 갖고 있었고, 음. 결국엔 저지가 GPT-4였을 때의 이런 휴먼 퍼스테이지가 이제 87이라고 하면은 음. 나머지들도 좀 더 다른 것들보다 좀 높게 측정이 됐었다. 그래서 음. GPT-4가 이제 저지로서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려고 만든 테이블입니다.
여기는 휴먼이 없긴 하네요. 휴먼이 없긴 음, 한데 휴먼 네 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찌 됐거나 그 어, 결론은 GPT-4가 가장 휴먼과 높은 일치율 어그리먼트 레이트를 보인다는 거죠. 음, 그죠? 네. 네. 그 다음엔 이제 그 이제 윈레이트, 상대평가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이겼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피겨 3은 엠티벤치에 대한 그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휴먼이 회색, 그리고 이제 GPT-4가 파란색.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게 그 모양을 띄어가고 있고 특출나게 나쁘거나 이런 건 없지만 확실한 건 이제 GPT-4가 윈레이트가 좀 높은 편에 있고 음, 모든 왼쪽에 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라마가 제 성능이 좀 낮다고 할까요? 제일 못 이겼습니다. 네. 라마가 모든 그 월보츠 퍼스트 턴이거나 뭐 월보츠 세컨드 턴 모든 그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라마가 좀 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GPT-4에서는 GPT-4가 높게 나오고 음, 클로드에서는 클로드가 높게 나오고 네. 이런 것들. 이거 GPT 3.5에서는 휴먼이 높게 나오네. 이런 경향성이 있는 거. 그래서 클로드랑 이제 GPT들은 경우는 본인들 계열 음, 거를 좀 더 선호하는 게 보였다. 네. 그리고 이제 멀티턴 벤치마크로서도 이제 세컨드 턴 했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본인들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네, 이제 4번은 챗봇 아레나에 대한 겁니다. 얘도 이제 음, 그래프 해석하는 건 똑같고 음, GPT-4가 제일 성능이 좋았다. 음, 이 파란 색깔이. 그 말을 계속 이제 하고 싶어서 냈던 것 같습니다. 라마스 13이 이상하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떤 왜 이제 GPT-4가 좋은지는 알겠지만 왜 라마가 나쁜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라마가 이게 이제 라마 2도 아니고 라마 3도 아니고 라마죠. 원, 라마 1.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창기 모델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일단은 뭐 그냥 잘 안 좋은 이유는 백본이 안 좋아서라고밖에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GPT-4는 안에가 사이즈가 얼마로 구성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모델 스케일 차이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그 카테고리, 그 벤치마크에 있었던 8가지 카테고리들 사이에서의 성능을 비교한 겁니다. GPT-4가 전반적으로 제일 준수하게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고, 확실히 이제 같은 GPT-4 안에서 비교를 하자면, 스템이랑 휴머니티스는 논리지 베이스 기반, 논리지를 알려주고, 과학 관련된 거나 혹은 인문사에 관련된 거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얘네가 제일 승률이 좋았고, 음, 반대로 말하자면 이 리즈닝, 그런 아까 논리적인 그런 거 맞추는 거랑, 매스매틱스나 코딩, 이런 쪽이 어떤 좀 논리가 필요한 인스트럭션에서는 음, 조금 성능이 나쁘게 나왔었다. 근데 하지만 비교해보자면 모든 이 8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리즈닝이랑 코딩 쪽이어서, 음. 아, 였고, 라이팅은 이제 다른 거에 비하면 확실히 GPT-4가 제일 어떤 제너럴한 글쓰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논문 나온 시점이 2023년 몇 월이죠? 논문 자체는 6월에 6월이잖아요. 발표했는데, 이게 프리프린트는 언제 있는지 네. 모르겠어요. 보면은 아, 저 2024년 6월이 맞고, 12월이네요. 네네네. 아, 네. 그, 그 당시에 라마 1 13B 자체는 아마 이거는 프리트레이닝만 된 모델일 거예요. 음, 왜냐면 라마 2에서 처음 라마 인스트럭트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럴 거고,
GPT-4랑 GPT 3.5는 아마 인스트럭션 튜닝까지 된 모델이어서 사실 요거를 공정한 음, 비교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라마는 초반에 백본 자체에 매스와 코딩에 대한 그 고려를 전혀 안 했어요. 코퍼스에서. 그래서 아마 여기 점수가 처참합니다. 이건 라마 2까지 이어지고요. 이런 경향성은. 그래서 라마 3에서 그 코딩과 매스 능력을 굉장히 신경 쓴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비교 자체는 사실 라마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 있겠고 약간 이 GPT-4와 3.5의 편파적인 그런 성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메이저리거와 마이너리거가 같이 비교당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 벤치마크인데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프리퍼런스를 그 돈 주고 했었던 MT랑 이제 참여, 어너님, 그 익명을 참여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해서 이 저지에서 LLM, 저지에서 LLM? 그 본인들의 그 벤치마크가 음, 자동적이고 이제 스케일,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한, 수치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어, 스탠다하게 하려고 다른, 벤치마크들이나 그런 거랑 좀 비교를 해봐서 성능을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입니다. 음, 이게 비슷한 결과가 이제 나오니까 우리도 뭐 기존에 있었던 거랑 좀 완전 다르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거를 좀 말하고 싶었었던. 음, 음, 네,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마지막쯤에 디스커션이랑 컨클루전이 나오는데 이제 본인들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는 이제 어크레시나 그 관련성 혹은 창의성 같은 것들은 좀 각각 따로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 약간 하나의 매트릭으로서 묶어서 평가를 한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모으는 데 있어서 세이프티를 좀 무시했다고 합니다. 아, 요즘 트러스트월시라든지 LLM 뭐 그런 레드 팀이라든지 그런 보안이나 약간 데이터 저작권까지는 이게 세이프티라고 말했던 게 저작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말한다면 그런 거를 좀 무시하고 우리가 무조건 성능에만 좀 초점 맞췄는데 뭐 다음번에는 그걸 고려해보겠다고 말을 하셨고 네. 뭐 그나마 이제 이게 가장 맨 처음 나온 건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LLM 베이스로 음, LLM을 평가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기초를 쌓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 거에 의의를 두는 맞나요? 논문입니다. 네. 영환님 발표 너무 수고하셨고요. 요거가 말씀하신 대로 그 LLM 평가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가장 시초를 이루는 몇 가지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어, 사실 이때쯤만 해도 이 LLM 평가를 어떤 벤치마크 셋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였어요. 아까 마치 고민하던 때였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많이 정립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뭐 우리 백본 나오면 표가 이렇게 크게 팍 나오잖아요. 근데 음, 지금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없었고,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MT 벤치라는 벤치마크와 챗봇 아레나라는 벤치마크를 제안하면서 여기서 각각 우리는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과 멀티턴 대화 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이 챗봇 아레나에서는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과 다양한 컨텍스트에 대응한 능력을 채점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였어요. 이게 후대에 어떻게 이어졌냐면 MT 벤치는 그 자체가 이제 이미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도 많은 벤치마크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챗봇 아레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그 노, 그 non predefined 퀘스천에 대한 더 질문을 받고 그걸 답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어떤 데터미니스틱한 셋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우리가 클라우드 워커 3만 명 아까 3만 명이 아니고 2천 명
고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되냐면 알파카 이발이라는 데이터셋으로 발전이 돼서 아마 그 알파카 이발에서 어, 알파카 이발이 이 챗봇 아레나라는 걸 사실상 대체하는 형식으로 저는 측정이 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 설명 주신 거는 굉장히 우리가 LLM이라는 걸 개발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 능력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초기에 했던 논문이고 사실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었고요. 만약에 LLM 답변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강력하게 이 논문을 시작으로 고민을 시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영환이 오늘 그 뭐 아, 발표 감상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와, 이걸 신청할 때가 진짜 6개월 전인 것 같은데, 저의 6개월 계획이 지나서. 많이 틀어졌습니다. 저의 원래 계획은 이미 끝나고 우리는 여름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어, 틀어졌어요. 맞아요. 열화와 같은 소환으로 틀어졌고요. 어떠셨어요? 힘들었나요? 어젯밤의 기분을 알려주십시오. 아, 어젯밤에요? 어. 아, 망했다. 어떡해. 이걸 뭘 더 말해야 되지? 뭘 더, 이렇게, 구성을 어떻게 하지? 와, 너무, 그동안 너무너무 좋은 발표들 들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누가 되지 않는 발표를 만들려고 최대한 뭘 네. 궁금해 할까, 어떤 거를 이제 찾아봐야 될까 고민을 했고, 읽으면서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방법이 지금이랑 다를 수는 있지만, 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평가를 했고, 이게 이제 발전이 돼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겠죠. 그래서 네. 요즘에 양자화를 이렇게 보면서 어큐레시랑 뭐 속도 같은 것들 벤치마킹을 해보고 있는데, 음, 아, 이런 식으로도 뭔가 평가를 할 수 있겠다. 한번 나중에 양자화된 모델도 어큐레시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 음. 그래서 재밌는 방법을 얻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기술자라면은 항상 그 기술을 만들기 전에 이 내가 만든 기술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요. 오늘 그 논문을 영화님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